오늘 아침 나는 처음으로 이 건물의 꼭대기에 올랐다. 25의 나이에 받아든 첫 정규직 계약서가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유리로 된 문이 보였다. 옥상 유리 온실. 계약서에 적힌 나의 새로운 작업 공간이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습한 공기와 식물의 냄새가 한꺼번에 얼굴을 감쌌다. 천장은 전부 유리였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속에서 먼지 같은 것들이 느리게 떠다녔다. 나는 온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선반마다 작은 유리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의 병에는 손글씨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베르가몬, 시더우드, 앰버그리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지만 향료 쪽은 처음이었다. 생소한 이름들이 대부분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와 시향지 뭉치 그리고 작은 금속 저울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임자가 남긴 것들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명찰을 목에 걸었다. 플라스틱 끈이 목덜미를 스치며 차가웠다. 끈이 쇄골 위로 살짝 미끄러지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작은 소리가 났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서은채 25입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오늘이 제 첫 정규직 출근 날입니다. 이 향료 연구소에서 신입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사팀에서 받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펼쳐보려는데 온실 반대편 유리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꽤 큰 사람이었다. 걸음걸이가 느렸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속도였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짙은 회색 셔츠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 머리에는 은발이 섞여 있었고 이마에는 가는 주름이 몇 줄 새겨져 있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검은색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다. 시선이 내 명찰 위에 머물렀다. 아니, 명찰보다 조금 아래. 쇄골 라인 어딘가. 이름을 읽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연구소의 수석 조향사라고 소개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생각보다 더 낮고 느렸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만나는 상사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몰랐다. 손을 앞으로 모아야 할지 뒤로 해야 할지도 확신이 없었다. 그는 내 긴장을 눈치챘는지 작게 웃으며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걷는 동안 셔츠 소매가 팔뚝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천의 마찰음이 유난히 또렷했다. 팔뚝 근육의 윤곽이 소매 사이로 보였다. 나이가 들었어도 관리를 하는 사람의 몸이었다. 책상 앞에 서자 그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필기가 보였다. 전임자의 기록이라고 했다. 나는 그 글씨를 따라 눈을 움직였다. 날짜, 온도, 습도, 배합 비율. 숫자와 화학식들이 가득했다. 그가 손가락으로 특정 페이지를 짚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부분을 들여다봤다. 그의 손가락 끝에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다. 만년필을 쓰는 사람의 손이었다.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그가 서 있는 위치를 의식하게 됐다. 그는 내 오른쪽 바로 옆 거의 뒤에 가깝게 서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숨이 내 귀 옆 공기를 흔들었다. 아주 미세하게. 따뜻한 공기가 귀 뒤로 스며들었다. 그가 유리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냄새가 퍼졌다. 바닐라와 타바코를 섞은 것 같은 향이었다. 그는 병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향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며 내 어딘가를 건드렸다. 기억과 연결된 어떤 감각. 그가 물었다. 무엇이 느껴지는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따뜻함과 동시에 쓸쓸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병을 선반에 돌려놓으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병이 기울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도 동시에 손을 뻗었다. 우리 손이 병 위에서 겹쳤다. 그의 손등이 내 손바닥을 완전히 덮었다. 순간적으로. 병을 잡는 데는 1초도 안 걸렸지만 그 접촉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손등에 얇은 핏줄이 보였다.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자연스럽게 파고들었다. 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을 잡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호흡이 멈췄다. 그가 손을 천천히 걷었다. 손바닥에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병이 미끄러웠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다. 그는 병을 제대로 선반에 놓고는 다시 책상 쪽으로 돌아왔다. 나는 손바닥을 주먹 쥐었다 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냥 실수로 손이 닿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명찰 끈을 만지작거렸다. 플라스틱이 쇄골 위를 스쳤다. 조금 답답했다. 그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온실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식물들이 민감하다고. 특히 저녁에는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런데 자꾸만 그의 손이 눈에 밝혔다. 지금은 만년필을 쥐고 있는 그 손. 조금 전에 내 손을 덮었던 그 손. 나는 시선을 돌렸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빌딩들이 멀리 보였다. 하늘은 맑았다. 설명이 끝나고 그는 시계를 봤다. 점심시간이 다 됐다고 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다.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 나이가 들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유리문이 천천히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온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을 펴서 봤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당연했다. 그냥 스쳤을 뿐인데 뭐가 남겠는가. 하지만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바닥을 덮었던 무게. 따뜻함.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해가 높이 떠 있었다. 유리 천장을 통과한 빛이 온실 안을 데웠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조금 답답해졌다.
나는 명찰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목덜미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다. 손으로 닦았다. 손가락 끝이 축축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온실 안에서 그와 함께 보낼 시간들이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공기 자체가 달랐다. 무겁고 끈적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팽창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후가 되자 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실습을 한다고 했다. 나는 일어나서 그를 따라 작업대 앞으로 갔다. 그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꺼내 놓았다. 스포이트, 비커, 시향지, 저울. 나는 그 옆에 섰다. 그가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법. 저울의 눈금을 읽는 법. 시향지를 흔드는 각도. 나는 집중해서 봤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20년의 경력이 손끝에 배어 있었다. 그가 내 차례라고 했다. 나는 스포이트를 집어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긴장 때문이었다. 그가 내 뒤로 돌아왔다. 아주 가까이. 그의 가슴이 내 등 뒤 공기를 스쳤다. 닿지는 않았지만 거리가 거의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다. 그가 말했다. 손목에 힘을 빼라고. 나는 힘을 빼려 했지만 잘 안 됐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가볍게. 손가락이 내 손목뼈 바로 위에 얹혔다. 따뜻했다. 그는 내 손목을 살짝 흔들었다. 이렇게 힘을 빼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 그의 손이 내 손목에서 천천히 미끄러졌다. 손등을 타고 손가락 끝까지. 그리고는 스포이트를 쥔 내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완전히 포개졌다. 함께 스포이트를 눌렀다. 오일 한 방울이 비커에 떨어졌다. 정확하게. 그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아직 내 손 위에 있었다. 체온이 전해졌다. 손바닥 전체로. 그는 천천히 손을 걷었다.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스치며 떨어져 나갔다. 나는 스포이트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가 물었다. 괜찮은지.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물을 한 잔 따라서 건넸다. 나는 받아서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조금 진정됐다. 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했다. 첫날이니까 천천히 적응하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뒤돌아봤다. 나를 똑바로 봤다. 시선이 내 얼굴에서 목으로 다시 쇄골로 내려갔다. 천천히.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목을 만졌다. 그가 잡았던 자리.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다. 손바닥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이 포개졌던 자리.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열기는 가시지 않았다. 온실 안은 여전히 무더웠다. 아니, 더 뜨거워진 것 같았다. 나는 명찰을 다시 목에 걸었다. 끈이 쇄골 위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까. 계속 신경 쓰였다. 이 끈이, 이 온도가, 그의 손이, 모든 게 신경 쓰였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 호흡은 벌써 빠듯해졌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갑자기 정전이 됐다. 온실 안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하고 환풍기가 멈추며 윙하는 소리를 남겼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을 봤다. 바깥도 어두웠다. 건물 전체가 정전된 모양이었다. 오후 5시쯤이었는데 구름이 잔뜩 껴서 밖도 어스름했다. 온실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손전등을 찾았다. 오리엔테이션 때 비상용으로 하나씩 지급받은 것이었다. 스위치를 눌렀다. 노란 불빛이 켜지며 책상 위를 비췄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도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불빛이 바닥을 후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물었다. 괜찮은지?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변을 둘러봤다. 정전은 1시간 정도 지속될 거라고 했다. 지하 전기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함께 있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우리는 각자의 손전등을 들고 온실 안에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움직였다. 책상 쪽으로 가서 의자 하나를 끌어왔다. 내게 앉으라고 했다. 나는 앉았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섰다. 손전등을 책상 위에 놓으니 불빛이 천장을 향했다. 온실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졌다. 나도 내 손전등을 비슷하게 놓았다. 두 개의 불빛이 천장에서 만나 겹쳤다. 그의 얼굴이 아래에서 비춰져 그림자가 이상하게 드리워졌다. 턱선이 더 날카로워 보였다. 그가 팔을 들어 손목 시계를 봤다. 불빛이 시계를 스치며 금속 광택을 만들었다. 가죽 밴드에 은색 버클이 달린 시계였다. 클래식한 디자인. 그는 시간을 확인하고는 손목을 내렸다. 그때 버클이 살짝 풀리며 딸깍 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공간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버클을 다시 조이려다 말고 그냥 뒀다. 손목에서 시계가 조금 헐거워진 채로 남았다. 시계줄이 피부에서 떨어져 그 사이로 틈이 생겼다. 나는 그 틈을 봤다. 손목에 맥박이 뛰는 게 보였다. 그가 말했다. 심심하니까 뭔가 해보자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는 책상 서랍을 가리켰다. 맨 아래 서랍. 노란 스티커가 붙은 그 서랍.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열지 말라고 했던 서랍 아닌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정전일 때는 예외라고. 규칙이 잠시 유예된다고.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기대 같은 것. 나는 망설였다. 그는 기다렸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결국 나는 손을 뻗었다. 서랍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천천히 당기려는 순간 그의 손이 움직였다. 그는 재킷을 벗어 내 어깨 위에 걸쳤다. 무게가 느껴졌다. 따뜻한 무게. 그의 체온이 배어 있었다. 그가 재킷깃을 잡아 내 어깨에 제대로 걸치며 손가락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아주 짧게. 하지만 충분히 느껴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재킷에서 그의 냄새가 났다. 머스크와 시더우드의 중간쯤. 그가 말했다. 농담이었다고. 열지 말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을 거뒀다. 그는 내 옆으로 와서 섰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다. 그가 서랍을 똑똑 두드렸다.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지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힌트를 줬다. 위험한 건 아니라고. 단지 개인적인 거라고. 나는 궁금해졌다. 개인적인 게 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나는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책상이 등 뒤에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뒤 책상을 짚었다. 팔이 내 옆구리 바로 옆으로 지나갔다. 닿지는 않았지만 거리가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안 됐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향료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턱선이 보였다. 목선도. 셔츠 첫 단추가 풀려 있어서 쇄골이 조금 보였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가 병 뚜껑을 열었다. 향이 퍼졌다. 스파이시하면서도 달콤한 냄새. 계피와 바닐라가 섞인 것 같았다. 그는 병을 내 코앞에 가져다 댔다. 아주 가까이. 냄새를 맡으라고 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향이 코를 타고 올라왔다. 강렬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가 물었다. 어떤지. 나는 대답했다. 뜨겁다고. 향이 뜨겁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다고. 이 향은 체온을 올린다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뇌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고. 그는 병을 내려놓고 내 쪽을 봤다.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렀다. 이마에서 눈으로 코를 지나 입술로. 천천히.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정말 가까웠다. 그의 가슴이 내 어깨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가 손을 들었다. 내 얼굴로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손은 내 귀 옆을 지나 뒤로 갔다. 내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 올렸다. 재킷 깃에 걸려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천천히 빼냈다. 손가락이 내 귀를 스쳤다. 귓불이 뜨거워졌다. 그는 머리카락을 놓았다. 머리카락이 내 어깨로 떨어지며 간지러웠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물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의 숨소리와 내 숨소리. 점점 빨라졌다. 박자가 맞지 않다가 어느 순간 똑같아졌다. 들숨과 날숨이 겹쳤다.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각도가 바뀌자 그의 입술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또렷한 윤곽. 아랫 입술이 조금 더 도톰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책상 위에서 뭔가 진동하는 소리가 났다. 그의 휴대폰이었다. 알람인지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울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전원을 껐다. 그리고는 다시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표정. 아니, 아쉽다는 표정이었을까?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게 느껴졌다. 불이 다시 들어왔다. 갑자기.
온실 안 모든 조명이 켜지며 환해졌다. 눈이 부셨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 컴퓨터가 재부팅되는 소리가 들렸다. 환풍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일어섰다. 나도 일어났다. 그의 재킷을 벗어 건네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잊고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중에 돌려주라고. 나는 재킷을 다시 어깨에 걸쳤다.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봤다. 버클은 여전히 느슨했다. 그는 그걸 고치지 않았다. 그냥 그 상태로 팔을 내렸다. 시계가 손목 위에서 흔들렸다. 금속과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다. 나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작게 웃고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재킷을 껴안았다. 그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조금 전 일이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게, 그의 손가락이 내 귀를 스쳤다는 게, 나는 귀를 만졌다. 아직도 뜨거웠다. 귓불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열이 식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다시 봤다. 노란 스티커. 열지 말 것.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궁금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지만 더 궁금한 건 따로 있었다. 왜 그가 나에게 이 서랍 얘기를 꺼냈는지. 왜 정전이라는 핑계로 규칙을 유예한다고 말했는지. 왜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나는 대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만지면 해고라 적혀 있었지만 문제는 종이가 아니라 공기였다. 우리 사이의 공기. 그 공기는 이미 금지선을 넘어서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온실의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환기를 시키고 오전에는 배합 실험을 하고 오후에는 기록을 정리했다. 그는 매일 오전 10시쯤 온실에 들어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때로는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배웠다. 스포이트를 다루는 법, 저울의 눈금을 읽는 법, 시향지를 흔드는 각도까지. 하지만 배우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걸어오는 발소리, 문을 여는 방식, 숨을 쉬는 패턴까지. 모든 게 내 안에 각인됐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나는 새로운 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플로럴 노트에 스파이시한 요소를 더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옆에 서서 내 작업을 지켜봤다. 나는 라벤더 오일을 3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후추 추출물을 1방울 추가했다. 시향지에 적셔 흔들었다. 향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 손이 아니라 내 목선을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속 작업에 집중하는 척했다. 그가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였다. 맨 위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무양 실험. 나는 그 글자를 봤다. 무양 실험이 뭔지 몰랐다. 그는 설명 없이 내 손목을 잡았다. 갑자기. 나는 움찔했다. 그는 알코올 솜으로 내 손목 안쪽을 닦기 시작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알코올이 증발하며 피부가 서늘해졌다. 그의 손가락이 내 맥박이 뛰는 부분을 눌렀다. 맥박을 세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느끼는 것 같았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는 내 손목을 놓고 자신의 손목도 똑같이 닦았다. 우리는 각자의 손목을 말렸다. 알코올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다. 비둘기 같았다. 구구구 하는 낮은 소리. 온실 안은 그 소리와 우리의 호흡 소리만 있었다. 나는 그의 호흡을 듣고 있었다. 느리고 깊었다. 내 호흡은 빨랐다. 얕았다. 대조적이었다. 알코올이 마르자 그는 시향지 뭉치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시향지에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았다. 그냥 빈 종이였다. 그는 그 종이를 내게 건넸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코에 가까이 댔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당연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였으니까. 나는 고개 찌들어 물었다. 이게 뭔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짓으로 눈을 감으라고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야가 사라지자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다. 환풍기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차 소리, 내 심장 소리.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뒤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긴장했다. 뒤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공기가 움직였다. 그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였다. 그의 숨이 느껴졌다. 내 뒤에서. 목덜미 바로 뒤쯤. 따뜻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나는 몸이 굳었다. 숨을 참았다. 그의 숨이 한 번 더 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귀 바로 뒤였다. 귓불 아래쪽. 그 부분이 민감하다는 걸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숨은 정확히 그 자리를 향했다. 따뜻함이 귀를 타고 내려왔다. 목선까지. 소름이 돋았다. 팔뚝 전체로 퍼졌다. 그가 더 가까이 왔다. 가슴이 내 등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체온이 느껴졌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열. 그는 손을 들었다. 내 머리카락을 살짝 옆으로 넘겼다. 손가락이 귀를 스쳤다. 귀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넘어갔다. 목덜미가 완전히 드러났다. 공기가 직접 닿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곧 그의 숨이 다시 왔다. 따뜻하게. 목덜미 전체를 감쌌다. 나는 참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그는 느꼈을 것이다. 우리 사이 거리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의 손이 내 어깨 위 공기를 스쳤다.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손의 열기가. 손가락의 윤곽이. 마치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지는 것 같았다. 닿을 듯 말 듯. 그 애매함이 더 자극적이었다. 그가 내 앞으로 돌아왔다. 발소리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손목이 아니라 손바닥.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내 손바닥을 완전히 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포겠다. 천천히. 손바닥 전체가 맞닿았다. 열이 전해졌다. 그의 손이 더 컸다. 내 손을 완전히 덮었다. 손가락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댄 채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깊숙이. 손가락이 완전히 맞물렸다.
악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인들이 손 잡는 것도 아닌 애매한 형태. 하지만 그 애매함 속에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 그는 손에 힘을 줬다. 내 손을 쥐었다. 세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강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쥐어줬다. 똑같이 세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쥔 채 버텼다. 누가 먼저 놓는지 보는 것 같았다. 결국 그가 먼저 손을 풀었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손바닥을 살짝 벌려 내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뜨렸다. 손금을 따라, 손가락을 따라, 손끝까지 미끄러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그의 중지 끝이 내 중지 끝을 톡 튕겼다. 작은 충격. 하지만 그 충격은 손끝에서 팔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가슴까지 퍼졌다. 그가 손짓으로 눈을 뜨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눈동자 색깔, 속눈썹 하나하나, 입술의 질감까지. 그는 나를 봤다. 시선이 내 눈에서 코로 입술로 턱으로 목으로 내려갔다. 천천히. 마치 기억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노트에 뭔가 적었다. 나는 목을 축였다. 입안이 말라 있었다. 언제부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가 적은 걸 봤다. 피험자 반응, 호흡 불안정, 체온 상승, 맥박 가속.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깨달았다. 이게 실험이었다는 걸. 무양 실험. 향이 아니라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 나는 실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손목 시계를 봤다. 시계를 보는 척하며 손목을 감추는 것 같았다. 맥박을 숨기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실험이라고 하지만 그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실험 대상이었다. 서로에 대한. 그는 노트를 덮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섰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깊게 숨을 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서둘러.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손바닥을 봤다. 그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입술에 갖다 댔다. 따뜻했다. 그리고 떨렸다. 새벽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온실의 유리 천장에 물기가 고여 있었다. 밤새 이슬이 맺힌 것이었다. 햇빛을 제대로 통과시키려면 닦아야 했다. 사다리를 가져와 유리 위로 올라갔다. 발밑으로 온실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높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유리가 미끄러웠다. 신발 밑창이 물기에 스치며 소리를 냈다. 삐걱. 불안한 소리. 나는 천장 모서리에 붙은 고정 클립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클립이 녹슬어 있었다. 나사를 풀려고 힘을 주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몸이 기울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프레임을 잡았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였다. 이른 시간인데 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유리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봤다.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사다리 쪽으로 왔다.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가 유리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는 올려다봤다. 우리 사이 거리는 손 하나 정도. 그는 손을 들었다. 내 발목 바로 아래 공기에 손바닥을 펴서 받쳤다.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됐다. 떨어지면 잡아줄 거라는 확신. 나는 다시 클립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나사를 천천히 풀었다. 그는 계속 그 자세로 있었다. 손을 내 발목 아래에 받친 채 물방울이 떨어졌다. 유리 위에서 내 얼굴로.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물기를 닦으려 했다. 그 순간 균형이 다시 흔들렸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그의 손이 올라왔다. 빠르게. 내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진짜로. 손가락이 발목뼈를 감쌌다. 세게. 나는 멈췄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발목에 있었다. 피부에 직접 닿아 있었다. 바지가 올라가 드러난 부분이었다. 맨살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발목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균형을 잡아주려는 것처럼. 발목뼈를 따라 아킬레스건 위쪽을 감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확인하듯이 다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손가락이 발목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손끝이 내 발등을 스쳤다. 신발 위였지만 느껴졌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나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유리에서 사다리로 땅으로. 발이 바닥에 닿았다. 안정됐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높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 옆에 섰다. 가까이. 숨이 거칠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의 셔츠가 땀에 살짝 젖어 있었다. 긴장했던 것이다. 나 때문에. 나는 그 젖은 셔츠를 봤다. 가슴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확인하려는 듯. 다친 데는 없는지. 손목을 천천히 돌렸다. 이쪽 저쪽. 손가락으로 손목뼈를 눌러봤다. 나는 아프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내 손목을 만졌다. 확인이 아니었다. 다른 이유였다. 손가락이 손목에서 손등으로 손가락으로 이동했다. 하나씩 만졌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마지막 소지 끝을 잡고 살짝 당겼다. 놓았다. 다시 당겼다. 놓았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시선이 마주쳤다. 오래.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입술이 벌어졌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놓았다. 천천히.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마지막까지 우리 손끝이 닿아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떨어졌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아까 올라올 때 어딘가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그는 그걸 고치려다 말고 그냥 뒀다.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봤다. 나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조심하라는 말인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발목을 만졌다. 그가 잡았던 자리. 아직도 그의 손가락 모양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걸 봤다. 그의 재킷이었다. 사다리를 오를 때 벗어둔 것 같았다. 나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안감에서 그의 냄새가 났다. 나는 재킷을 얼굴에 갖다 댔다.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다.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건 손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건 그의 부재였다. 오후 늦게 그가 나를 불렀다.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의미였다. 나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그는 앞서 걸었고 나는 그의 뒤를 봤다. 어깨 너비 걷는 속도 목덜미. 복도 끝에 있는 금속 문 앞에서 그가 멈췄다. 저온 창고였다. 특수 향료를 보관하는 곳. 영하 5도로 유지된다고 들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무거운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입김이 하얗게 보였다. 그가 먼저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철컥. 무거운 소리.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 나는 문을 돌아봤다. 안에서는 열 수 없었다. 5분 후에 자동으로 열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5분. 짧은 시간. 하지만 이 온도에서는 길게 느껴질 시간. 온도가 급격히 체감됐다. 피부가 저릿했다.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나는 팔짱을 꼈다. 그는 선반 사이를 걸어다니며 향료병을 확인했다. 하나씩 집어들고 라벨을 읽었다. 나는 그를 따라다녔다. 움직여야 덜 추울 것 같았다. 하지만 추위는 점점 깊어졌다. 손끝이 시렸다. 손가락을 입에 대고 불었다. 하얀 입김이 손을 감쌌다가 사라졌다. 그가 뒤돌아봤다. 나를 봤다. 내 손을 봤다. 빨갛게 변한 손끝을. 그는 향료병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가리켰다. 손을 넣으라는 의미였다. 나는 망설였다. 그는 기다렸다. 시선으로 재촉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안은 따뜻했다. 그의 체온이 배어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뭔가 닿았다. 그의 손이었다. 그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손이 주머니 속에서 마주쳤다. 좁은 공간. 피할 수 없는 접촉. 그의 손등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나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깊숙이. 완전히 맞물렸다. 주머니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온기가 전해졌다. 그의 손에서.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열이 내 손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웠던 손끝이 녹기 시작했다. 따뜻해졌다. 하지만 추위는 계속됐다.
몸 전체가 추웠다. 어깨가 등이 다리가. 나는 몸을 떨었다. 작게. 하지만 그는 느꼈을 것이다. 우리 손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그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가슴이 내 어깨에 닿았다. 완전히. 그의 체온이 등으로 전해졌다. 코트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뜨거웠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틈이 없어졌다. 우리 몸이 완전히 붙었다. 등과 가슴이. 그의 턱이 내 머리 위에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그 숨소리가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주머니 속에서 그의 손이 움직였다. 손가락을 천천히 벌렸다 오므렸다. 내 손과 함께. 손바닥을 맞댔다 떼었다. 각도를 바꿨다. 어떤 위치에서 가장 많이 닿는지 찾는 것 같았다. 어떤 각도에서 가장 많은 열이 전해지는지. 그는 여러 번 시도했다. 그리고 최적의 각도를 찾았다. 손가락을 완전히 맞물리고 손바닥을 밀착시키고 엄지로 내 손등을 감싸는 형태. 그 상태로 고정됐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추위는 이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체온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앞에서는 그의 손이, 뒤에서는 그의 가슴이. 나는 그 온기 속에 파묻혔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냄새가 코로 들어왔다. 코트의 벤 냄새. 머스크와 시더우드. 익숙한 냄새. 이제는 중독된 냄새. 그의 다른 손이 움직였다. 코트 밖에 있던 손. 천천히 올라와 내 어깨를 감쌌다. 손바닥이 어깨 위에 얹혔다. 무게만 올렸다. 누르지는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존재만으로. 그 손이 천천히 어깨선을 따라 움직였다. 코트 위를. 팔을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어깨로 올라갔다. 반복했다. 부드럽게. 금속 소리가 났다.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5분이 지난 것이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바깥의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내 뒤에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맞잡혀 있었다. 어깨 위 손도 그대로였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 더 있었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결국 그가 먼저 움직였다. 어깨에 있던 손을 걷었다. 천천히. 손가락이 코트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주머니 속 손도 풀었다. 손가락을 하나씩 빼냈다. 마지막 손가락까지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나는 빈 주머니 속에 손을 남겨뒀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손바닥 모양으로. 나는 그 온기를 느꼈다. 조금 더. 그가 뒤로 물러섰다. 등에 있던 열이 사라졌다. 추위가 다시 왔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가 있을 때보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손을 봤다. 빨갰다. 그의 열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창고를 나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철컥. 다시 그 무거운 소리. 복도에 서서 나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그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바닥 전체에. 나는 코트를 봤다. 그의 코트. 그 주머니. 그 안에서 벌어진 일. 말이 필요 없을 때 오히려 모든 게 들린다. 손의 언어. 체온의 언어. 침묵의 언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말했다.
복도 끝에서 그가 돌아봤다. 나를 봤다. 손을 들어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가리켰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섰다. 걸어갔다.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한참. 손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 주머니에. 차가웠다. 그의 온기는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선명하게.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로운 실험을 제안했다. 음성 녹음 실험. 향을 맡을 때 신체가 내는 소리를 기록하는 것. 숨소리, 심장 박동, 침 삼키는 소리까지. 무의식적 반응을 분석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이라면 할 수 있었다. 실험이라는 명목이면 모든 게 가능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마이크를 설치했다. 민감한 장비였다. 아주 작은 소리도 포착한다고 했다. 녹화등이 켜졌다. 빨간 불. 깜빡였다. 일정한 리듬으로. 내 심장 박동과 비슷한 속도였다. 나는 그걸 보며 긴장했다. 모든 소리가 기록된다는 것. 숨소리까지.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오자 다시 흐트러졌다. 그는 향료병 하나를 들고 왔다. 뚜껑을 열었다. 진한 향이 퍼졌다. 제스민과 엠버의 혼합.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냄새. 그는 병을 내 코앞에 가져왔다. 아주 가까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향이 깊숙이 들어왔다. 폐 끝까지. 마이크가 그 소리를 포착했다. 긴 들숨. 그가 병을 조금 더 가까이 했다. 코끝에 닿을 듯 말 듯. 나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더 깊게. 소리가 더 컸다. 그는 병을 내렸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여전히 가까이 서 있었다. 내 호흡을 지켜봤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목에 숨결이 흐르는 걸. 나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 마이크가 그것까지 잡았다. 스피커에서 내 소리가 재생됐다. 증폭되어. 침 삼키는 소리가 온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가 다른 병을 들었다. 이번에는 설명 없이 내 목덜미 가까이 가져왔다. 뒤에서. 나는 뒤돌아보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눌렀다.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 나는 멈췄다. 병에서 향이 퍼졌다. 목덜미를 감쌌다. 샌달우드. 따뜻하고 크리미한 냄새.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목을 통해 향이 들어왔다. 마이크가 잡았다. 목구멍을 지나는 공기 소리까지. 그의 손이 내 어깨에서 목으로 올라왔다. 천천히. 코트 깃을 살짝 젖혔다. 목선이 더 드러났다. 향이 직접 피부에 닿았다. 나는 몸을 떨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느꼈을 것이다. 목 위에 있었으니까. 맥박이 뛰는 곳에. 그는 손가락으로 내 목의 맥박을 짚었다.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빨랐다. 너무 빨랐다. 나는 귀 뒤를 긁었다. 간지러웠다. 아니, 긴장됐다. 손가락이 귀를 스쳤다.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았다. 손톱이 피부를 긁는 소리. 미세한 마찰음.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재생됐다. 증폭되어. 나는 손을 내렸다. 부끄러웠다.
모든 소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게 그가 내 앞으로 돌아왔다. 시향지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은 빈 종이였다. 그는 그 종이를 내 입술 앞에 가져왔다. 아주 가까이. 나는 숨을 내쉬었다. 종이가 흔들렸다. 내 숨에.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았다. 종이가 공기에 흔들리는 소리. 바스락. 그는 종이를 더 가까이 했다. 입술에 닿을 정도로. 나는 다시 숨을 내쉬었다. 종이가 내 입술을 스쳤다. 부드럽게. 그가 종이를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가까이 서 있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나는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책상이 등 뒤에 있었다. 그는 한 손을 내 뒤 책상에 짚었다. 팔이 내 몸을 감쌌다. 닿지는 않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얼굴 옆으로, 귀 옆으로. 입술이 내 귀에 가까워졌다. 숨을 내쉬었다. 따뜻한 숨이 귀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소름이 돋았다. 팔 전체로. 마이크가 모든 걸 잡았다. 그의 숨소리. 내 가빠진 호흡.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스피커에서 우리의 소리가 겹쳐서 흘러나왔다. 증폭되어 온실을 채웠다. 우리는 그 소리 속에 갇혔다. 우리 자신의 소리에. 녹화등이 깜빡였다. 계속. 빨간 불이 우리를 비췄다. 나는 눈을 떴다. 녹화등을 봤다. 두 개처럼 보였다. 초점이 흐려져서. 아니면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서.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빨간 불이 내 가슴 속 어딘가와 연결된 것 같았다. 같은 속도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이 멀어졌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책상에 있었다. 나를 가둔 채. 그는 내 얼굴을 봤다. 눈을, 코를, 입술을. 시선이 입술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눈동자가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입술이 이빨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마이크가 그 소리까지 잡았을까? 입술과 이빨이 스치는 소리까지. 그가 책상에서 손을 뺐다. 천천히.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마이크 쪽으로 가서 녹음을 멈췄다. 빨간 불이 꺼졌다. 녹화가 끝났다. 하지만 소리는 남았다. 녹음 파일 속에. 우리의 호흡, 우리의 떨림, 우리의 모든 것. 그는 헤드폰을 꺼냈다. 나에게 건넸다. 들어보라는 의미였다. 나는 헤드폰을 썼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 침 삼키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너무 가까웠다. 마치 지금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더 들을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내 몸이 그렇게 솔직하다는 게. 그가 헤드폰을 가져갔다. 자신이 썼다. 들었다. 표정이 변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았다. 아니면 확인한 것 같았다. 그는 헤드폰을 벗어 책상에 놓았다. 나를 봤다. 오래. 입술이 움직였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역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침묵했다. 말 대신 소리를 냈다. 숨소리를. 그리고 그 숨소리가 모든 걸 말해줬다.
며칠 후 새로운 향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고객 맞춤형 향수. 의뢰인의 체취와 어울리는 향을 만드는 작업. 그날 오후 그는 나를 피험자로 선택했다. 연습 삼아 내 피부에 맞는 향을 찾아보자고 했다. 손짓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이었다. 그저 실험일 뿐이었다. 그는 시향지 여러 개를 준비했다. 각각 다른 향이 묻어 있었다. 하나씩 내 피부에 대보기 시작했다. 먼저 손목. 시향지를 손목 안쪽에 댔다. 맥박이 뛰는 곳에 몇 초 기다렸다. 향이 체온과 섞이는 시간. 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고개를 저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 다음 시향지로 넘어갔다. 두 번째 시향지. 이번에는 팔꿈치 안쪽. 그는 내 팔을 들어 올렸다. 팔꿈치를 펴게 했다. 시향지를 그 부드러운 피부에 댔다. 기다렸다. 코를 가까이 했다. 숨을 들이마셨다. 눈을 감았다. 판단하는 중. 눈을 떴다.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세 번째 시향지. 이번에는 목이었다. 그는 시향지를 들고 내 앞에 섰다. 가까이. 손으로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목이 드러났다. 그는 시향지를 목 옆쪽에 댔다. 귀 아래쪽. 따뜻한 부분. 시향지가 피부에 닿았다. 그의 손가락도 함께 닿았다. 시향지를 누르고 있어야 했으니까. 손가락이 내 목에 있었다. 맥박 위에. 그는 기다렸다. 향이 스며들기를. 하지만 시향지를 떼지 않았다. 계속 누르고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나는 숨을 참았다. 목이 움직이면 그의 손가락이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숨을 쉬어야 했다. 목이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목선을 따라 미끄러졌다. 턱선까지. 그는 시향지를 떼고 코를 가까이 했다. 내 목에 직접. 시향지가 아니라 피부에. 코끝이 목에 닿았다.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오래.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얼어붙었다. 그의 코가 목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귀 아래에서 쇄골까지. 냄새를 맡고 있었다. 향수가 아니라 내 피부를. 내 체취를. 그가 뒤로 물러섰다.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다. 이 조합이 맞다. 말없이 그렇게 전했다. 나는 목을 만졌다. 그의 코가 닿았던 자리. 아직 따뜻했다. 그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그는 노트에 뭔가 적었다. 배합 비율. 베이스 노트, 미들 노트, 탑 노트.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었다. 피험자 체온 높음. 맥박 불안정. 호흡 패턴 변화. 나는 그 글씨를 봤다. 사실의 기록. 하지만 그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 그건 적히지 않았다. 그가 향료 병들을 가져왔다. 실제 배합을 시작할 거였다. 나는 그 옆에 섰다. 지켜보려고. 그는 스포이트를 들었다. 첫 번째 오일을 떨어뜨렸다. 한 방울, 두 방울. 정확하게. 나는 그의 손을 봤다. 떨리지 않는 손. 하지만 셔츠 소매 안쪽 손목 위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보였다. 얇은 셔츠 천 사이로. 두 번째 오일. 그는 병을 들어 올리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병이 기울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도 손을 뻗었다. 우리 손이 병 위에서 만났다. 또 첫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병을 바로 잡지 않았다. 손을 그대로 뒀다. 내 손 위에 무게를 실었다. 손바닥 전체로 내 손등을 눌렀다. 병이 안정됐다. 하지만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계속 눌렀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시선이 맞았다. 손은 여전히 포개진 채. 그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내 손등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손목으로. 손목을 감쌌다. 엄지로 맥박을 눌렀다. 셌다. 하나, 둘, 셋. 빨랐다. 그가 손을 거뒀다. 병을 선반에 놓았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게 했다.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아 180도 돌렸다. 등을 보이게. 나는 뒤를 보고 섰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다. 한쪽으로 넘겼다. 목덜미가 완전히 드러났다. 공기가 직접 닿았다. 시원했다. 하지만 곧 그의 손가락이 왔다. 따뜻하게. 그는 목덜미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따라. 첫 번째 뼈, 두 번째 뼈, 세 번째 뼈. 하나씩 세는 것처럼. 손가락 끝이 각 뼈의 돌출된 부분을 눌렀다. 확인하듯이. 하지만 치료가 아니었다. 다른 목적이었다. 탐색. 확인. 기억. 그의 손가락이 목덜미 중앙에 멈췄다. 가장 민감한 곳. 손가락을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작은 원. 피부가 손가락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몸을 떨었다. 참을 수 없었다. 그 부분이 너무 예민했다. 그는 알았다. 내가 떠는 걸.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압력을 더했다. 손가락 전체로 눌렀다. 손바닥의 열이 목덜미 전체로 퍼졌다. 그의 다른 손이 왔다. 반대쪽 목선에. 두 손이 내 목을 감쌌다. 뒤에서. 목을 조르는 게 아니었다. 그냥 감싸고 있었다. 따뜻하게. 하지만 그 감촉은 지배적이었다. 목 전체가 그의 손 안에 있었다. 맥박도 숨도 모든 것이.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그의 손에 더 많이 닿으려고. 그의 엄지가 귀 뒤를 눌렀다. 양쪽 동시에. 부드러운 부분. 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입을 다물려 했지만 새어나왔다. 한숨 같은 소리.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더 강하게. 나는 다시 작은 신음을 냈다.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선을 따라 양쪽으로 미끄러졌다. 넓게. 어깨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쇄골 위까지. 하지만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경계를 지켰다. 아슬아슬하게. 손가락이 쇄골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 좌우로. 뼈의 굴곡을 따라.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그 아래에서 뛰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세게.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다. 셔츠 단추 위에.
맨 위 단추. 잠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단추를 만졌다. 돌렸다. 풀 수 있었다. 쉽게. 하지만 풀지 않았다. 그냥 만지기만 했다. 단추를 손가락 사이에 두고 굴렸다. 앞뒤로. 천이 당겨졌다. 목선이 조금 더 드러났다. 단추가 구멍을 반쯤 빠져나왔다. 하지만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그는 거기서 멈췄다. 단추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밀어 넣었다. 천천히. 단추와 천이 스치는 소리. 사각거리는 소리. 마찰음. 단추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잠겼다. 하지만 그 과정 전체가 너무 느렸다. 몇 초만 걸릴 일을 몇십 초 동안. 나는 그 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이 완전히 떨어졌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천천히 돌아섰다. 그를 봤다. 그는 거울을 가리켰다. 온실 벽에 걸린 전신 거울. 나는 거울로 갔다. 내 모습을 봤다. 목덜미가 빨갰다. 그의 손이 닿았던 모든 곳이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다. 열이 남긴 흔적. 나는 손을 들어 목덜미를 만졌다. 아직 뜨거웠다. 거울에 김이 서렸다. 내 숨 때문이었다. 거칠게 내쉬는 숨. 거울이 흐려졌다. 나는 손등으로 김을 닦았다. 천천히. 손등이 거울을 따라 미끄러졌다. 물기가 묻었다. 축축했다. 손등에 내 지문이 거울에 남았다. 흐릿하게. 나는 그 자국을 봤다. 증거. 내가 여기 있었다는. 내가 이렇게 흐트러졌었다는. 뒤에서 그의 기척이 느껴졌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울 속으로 그의 모습이 들어왔다. 내 뒤에 섰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마주 봤다. 직접 보는 것보다 안전했다. 거울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더 자극적이었다. 우리 둘을 동시에 볼 수 있었으니까. 그가 내 뒤에 서 있는 모습. 우리 사이의 거리. 거의 없는 틈. 그가 손을 들었다. 거울에 손을 댔다. 내 손자국 바로 옆에. 그의 손자국이 생겼다. 더 크고 선명했다. 우리 손자국이 나란히 있었다. 겹치지는 않았지만 닿아 있었다. 손가락 끝이. 그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내 손자국 위로. 완전히 포개졌다. 그의 손이 내 손보다 컸다. 완전히 덮었다. 손자국 위에 손자국. 겹쳐진 흔적. 나는 돌아섰다. 거울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마주 섰다. 가까웠다.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도 고개를 숙여 나를 봤다. 시선이 맞았다.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에 내가 비쳤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목이 빨간 모습으로. 숨이 가쁜 모습으로. 그의 손이 올라왔다. 천천히. 내 얼굴 옆으로. 귀를 스쳐 머리카락 뒤로 갔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그리고 귀에 걸었다. 조심스럽게. 귀가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그 귀를 봤다. 귓불을. 빨갛게 달아오른. 그의 엄지가 귓불을 스쳤다. 가볍게. 하지만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이제 정말 닿았다. 가슴이. 완전히.
옷 사이로 열이 전해졌다. 심장박동도. 그의 것과 내 것이 겹쳤다. 다른 리듬. 하지만 점점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선명해서. 그의 손이 내 턱을 들어 올렸다. 각도를 맞췄다.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숨이 섞였다. 그의 숨과 내 숨이. 경계가 사라졌다. 어디까지가 그의 숨이고 어디부터가 내 숨인지. 입술이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졌다.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았다. 1mm. 아니 더 적게. 종이 한 장 들어갈까 말까. 시간이 멈췄다. 우리는 그렇게 얼어붙었다. 입술이 스칠 듯 말 듯 한 채로. 숨만 섞인 채로. 누가 먼저 움직일까? 누가 먼저 그 1mm를 없앨까? 기다림. 긴장. 떨림.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진동. 우리는 동시에 정신을 차렸다. 그가 뒤로 물러섰다. 빠르게.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봤다. 뭔가 중요한 전화인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표정. 아니면 다행이라는 표정.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받으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울로 돌아갔다. 내 모습을 봤다. 엉망이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목이 빨갛고 입술이 부어 있었다. 깨물어서.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웠다. 손보다 얼굴이 더. 나는 거울에 손자국을 다시 봤다. 겹쳐진 우리의 흔적. 기록지에는 별표 셋, 피부에는 온점 하나. 아니 온점이 아니었다. 불씨였다. 꺼지지 않는 불씨. 그날 저녁 폭우가 시작됐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쏟아졌다. 나는 퇴근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봤다. 빗줄기가 너무 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우산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조금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1시간이 지났다. 비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졌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온실의 유리창이 떨렸다. 나는 불안해졌다. 집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할까? 그때 그가 왔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옷이 젖어 있었다. 다른 건물에 있다가 온 모양이었다. 그는 천장을 가리켰다. 올려다봤다. 물이 새고 있었다. 유리 이음새 부분에서 한 방울씩. 아직 적은 양이었지만 계속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는 손짓으로 향료를 옮기자고 했다. 안전한 곳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향료 병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병들을 금고로 옮겼다. 연구소 지하에 있는 항온 금고. 귀한 향료를 보관하는 곳. 우리는 여러 번 오르내리며 상자를 날랐다. 마지막 상자를 들고 금고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쿵. 뭔가 무너지는 소리. 우리는 밖으로 나가 보려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이다. 금고 문이 충격으로 잠긴 모양이었다. 우리는 갇혔다. 금고 안에. 둘만. 나는 문을 두드렸다. 소용없었다. 문은 두꺼웠다. 방음이 됐다.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지하라서. 우리는 서로를 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누군가 올 때까지. 금고 안은 좁았다. 선반들이 양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 공간은 두 사람이 서기에도 빠듯했다. 앉으려면 바닥에 앉아야 했다. 그는 먼저 바닥에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댔다. 나도 반대편 벽에 기대 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저었다. 춥다는 의미였다. 금고 안은 온도가 낮았다. 영상 10도 정도. 떨어져 앉으면 추울 것이다. 나는 그 옆으로 갔다. 나란히 앉았다. 어깨가 스쳤다. 그는 재킷을 벗었다.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내 머리를 가리켰다. 베개로 쓰라는 의미.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추웠다. 그리고 졸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곤이 몰려왔다. 나는 재킷 위에 머리를 눕혔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구부렸다. 그는 앉은 채로 있었다. 벽에 기댄 채. 어둠 속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금고 밖에서 희미하게 천장을 때리는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재킷에서 그의 냄새가 났다. 익숙한 냄새. 이제는 중독된 냄새. 머스크와 시더우드와 그 자신의 채취. 나는 그 냄새에 파묻혔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가볍게. 무게만. 따뜻했다. 손의 열이 옷을 통해 전해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그의 손이 거기 있는 걸 느끼며 손가락이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앞뒤로. 쓰다듬는 것도 아니고 주무르는 것도 아닌. 그냥 만지고 있었다. 확인하듯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에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무게를 실었다. 손바닥 전체로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 무게가 좋았다. 안정감을 줬다. 나는 조금 더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허벅지에 머리가 닿았다. 나는 멈췄다. 너무 가까웠나. 하지만 그는 밀어내지 않았다. 그의 다른 손이 왔다.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손가락을 머리카락 사이로 넣었다. 천천히 빗듯이 움직였다. 두피까지 닿았다. 손가락 끝이 두피를 눌렀다. 부드럽게. 나는 눈을 감았다. 기분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몸에 힘이 풀렸다. 완전히. 그의 손가락이 귀 뒤로 갔다. 귀를 스쳤다. 귓불을 만졌다. 손가락 사이에 귓불을 넣고 굴렸다. 부드럽게. 나는 작은 소리를 냈다. 한숨 같은.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목으로.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목덜미까지. 그의 손가락이 목덜미에서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옷 위로. 하나씩 뼈를 세는 것처럼. 등 중간쯤에서 멈췄다. 손바닥을 펴서 내 등에 댔다. 넓게. 열이 등 전체로 퍼졌다. 그가 몸을 숙였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내 얼굴 바로 위에. 그의 숨이 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규칙적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 무엇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가볍게. 키스가 아니었다. 그냥 닿은 것. 하지만 느껴졌다. 온몸으로. 그의 입술이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왔다. 왼쪽 눈꺼풀에 닿았다. 오른쪽 눈꺼풀에 닿았다. 하나씩. 천천히. 코끝에 닿았다. 볼에 닿았다. 턱에 닿았다. 얼굴 전체를. 입술만 피했다. 그 주변을 맴돌았지만 절대 직접 닿지 않았다. 경계를 지켰다. 아슬아슬하게.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벽에 기댔다. 숨이 거칠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 내 머리는 여전히 그의 무릎에, 그의 손은 여전히 내 머리카락 사이에, 바닥에 그의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었다. 언제 벗은 건지 몰랐다. 시계가 바닥을 굴러 벽에 부딪혔다. 멈췄다. 초침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빗소리와 섞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와 나란히. 어깨가 완전히 붙었다. 팔도, 허벅지도 틈이 없었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무겁게. 그는 받아줬다. 머리를 내 머리 위에 기댔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심장 소리. 두 개의 심장이 다른 리듬으로 뛰다가 점점 비슷해졌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더듬었다. 찾았다. 잡았다. 깊이 맞물렸다. 손바닥을 밀착시켰다. 꽉. 나는 그의 손을 쥐어줬다. 똑같이 세게. 우리는 손에 힘을 줬다. 점점 더. 아플 정도로. 하지만 누구도 놓지 않았다. 버텼다.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미끄러웠다. 하지만 더 세게 잡았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새벽이 왔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왔다.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우리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밤새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굳어 있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금고를 벗어났다. 복도에 섰다. 그는 나를 봤다. 햇빛 아래에서. 내 얼굴을 봤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구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집어 내 어깨에 걸쳤다. 따뜻하게 감싸듯이. 나는 재킷을 여몄다. 그의 냄새가 나를 완전히 감쌌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올라갔다. 옥상으로. 온실로. 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다. 유리는 물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가 됐다. 다시.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모든 게 달랐다. 공기도 거리도 시선도. 사흘이 지났다. 우리는 평소처럼 일했다. 향료를 배합하고 기록하고 정리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 접촉이 잦아졌다. 손이 자주 스쳤다. 어깨가 부딪혔다. 지나갈 때 몸이 스쳤다. 우연인 척했지만 의도적이었다. 둘 다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다시 비가 왔다. 지난번만큼은 아니었지만 제법 세게 내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봤다. 그가 내 옆에 왔다.
함께 빗줄기를 봤다. 어깨가 스쳤다. 완전히 붙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의 손이 움직였다. 내 손을 찾았다. 잡았다. 깊이 맞물렸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물 흐르듯 손을 잡는 게. 나는 그의 손을 쥐어줬다. 그는 나를 창가 쪽으로 더 끌어당겼다. 완전히 붙었다. 옆구리가 허리가 허벅지가 전부.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유리에 댔다. 차가웠다. 손바닥 자국이 남았다. 그도 손을 뻗었다. 내 손 옆에 손바닥 자국이 나란히 생겼다. 우리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유리 위를 물기가 손을 따라 흘렀다. 손자국이 지워졌다가 다시 생겼다. 그가 몸을 돌렸다. 나를 마주 봤다. 나도 돌아섰다. 마주 섰다. 등 뒤로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다. 그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완전히.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빨랐다. 불규칙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로 왔다. 잡았다. 양손으로. 허리를 감쌌다. 나를 유리에 더 밀착시켰다. 등이 완전히 유리에 붙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앞은 뜨거웠다. 그의 체온이.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내 목으로. 코를 목에 묻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오래. 목을 따라 코를 움직였다. 위로 아래로.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를. 향수가 아니라 나를. 그의 입술이 목에 닿았다. 가볍게. 키스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다. 그냥 닿은 것. 하지만 자국이 남았다. 보이지 않는 자국. 그의 입술이 목을 따라 올라갔다. 턱선까지. 귀 아래까지. 귓불을 입술로 감쌌다. 살짝. 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놓았다. 귀 뒤로 입술을 옮겼다. 그 민감한 부분에 숨을 내쉬었다. 따뜻하게. 나는 몸을 떨었다. 내 손이 그의 등으로 갔다. 셔츠를 움켜쥐었다. 꽉. 주먹에 천이 구겨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더 세게 감쌌다. 나를 유리에 더 밀착시켰다. 틈이 전혀 없었다. 우리 몸이 완전히 붙어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을 봤다. 눈을, 코를, 입술을. 시선이 입술에서 멈췄다. 오래. 나는 숨을 참았다. 그가 얼굴을 가까이 했다. 천천히. 입술이 가까워졌다. 점점 더. 숨이 섞였다. 그의 숨과 내 숨이. 경계가 사라졌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마침내. 부드럽게. 따뜻하게. 짧은 접촉. 하지만 충분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온몸으로. 그가 입술을 뗐다. 조금. 그리고 다시 닿았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나는 받아줬다. 입술을 움직였다. 그의 입술과 함께. 키스는 천천히 깊어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서 등으로 올라갔다. 나를 더 가까이 당겼다. 내 손은 그의 목을 감쌌다.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파고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창가에, 빗소리 속에 서로를 느끼며 갑자기 그가 멈췄다. 입술을 뗐다. 한 걸음 물러섰다. 숨이 거칠었다. 가빠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게 숨을 쉬었다. 진정하려는 듯. 나는 벽에 기댄 채 그를 봤다. 입술이 얼얼했다.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가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뭔가 꺼냈다. 서류였다. 내게 가져왔다. 보여줬다. 계약서였다. 내 계약서. 고용계약서. 그는 조항 하나를 가리켰다. 사내 연애 금지 조항. 나는 읽었다. 직원 간 연애 관계 시 즉시 계약 해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를 봤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창가로 갔다. 창문을 열었다. 비가 들이쳤다. 계약서를 비에 내밀었다. 종이가 젖었다. 빠르게. 잉크가 번졌다. 글자들이 흐려졌다. 녹아내렸다. 판독 불가능해졌다. 그는 계약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젖은 종이가 축 늘어졌다. 구겨졌다. 그가 나를 봤다. 의미를 전했다. 계약서는 없다. 규칙도 없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않는다. 나는 그를 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앞에 섰다. 손을 들어 그의 셔츠를 잡았다. 당겼다. 그가 가까이 왔다. 나는 발끝으로 섰다.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을 그의 입술에 댔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키스는 더 깊어졌다. 더 간절해졌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각도를 맞췄다. 더 깊이 키스할 수 있도록. 내 손은 그의 가슴을 더듬었다.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빠르게. 세게. 내 것과 똑같이. 그가 나를 들어 올렸다. 책상 위에 앉혔다. 내 다리 사이에 섰다. 더 가까이 왔다. 완전히 밀착됐다. 키스는 계속됐다.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등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 손은 그의 어깨를 등을 목을 감쌌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다. 완전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얼어붙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 우리는 서로를 봤다. 황급히 떨어졌다. 옷을 정리했다. 머리를 매만졌다. 문이 열렸다. 경비원이었다. 건물 점검 중이라고 했다. 누수 확인.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경비원은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깨졌다. 순간은 지나갔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젖어서 너덜너덜했다. 글자는 완전히 지워졌다.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천천히 다가왔다. 내 손을 잡았다. 손등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게. 오래. 그리고 속삭이듯 입 모양으로만 말했다. 내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금지는 물에 약하고 욕망은 물에 강했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모든 향을 지웠다. 향수도 로션도 샴푸조차 무향을 사용했다. 순수한 내 냄새만 남겼다. 그가 맡았던 그 냄새. 내 피부의 냄새.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봤다. 머리를 묶지 않았다. 풀어내렸다. 그가 좋아했던 스타일. 셔츠 단추를 하나 더 풀었다. 쇄골이 드러났다.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 출근길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기대와 긴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옥상에 도착했다. 복도를 걸었다. 온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었다. 그가 이미 와 있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나를 봤다.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흘렀다. 머리에서 얼굴로 목으로 쇄골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눈이 마주쳤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한 걸음.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한 걸음씩. 거리가 줄어들었다. 마침내 마주 섰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그가 손을 들어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손가락을 머리카락 사이로 넣었다. 천천히 빗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귀로 갔다. 귀를 스쳤다. 목으로 내려왔다. 목선을 따라. 쇄골까지. 손가락이 쇄골 위를 천천히 따라갔다. 좌우로. 그가 코를 내 목에 가져갔다.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오래. 냄새를 확인했다. 아무 향도 없다는 걸. 순수한 나만 있다는 걸.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하는 듯.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다. 키스했다. 부드럽게. 천천히. 목을 따라 올라갔다. 턱선까지. 귀 아래까지. 내 손이 그의 셔츠를 잡았다. 당겼다. 그가 더 가까이 왔다. 가슴이 붙었다. 완전히.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양손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 나는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았다. 자연스럽게. 완전히 밀착됐다. 그는 나를 안고 소파로 갔다. 온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소파. 그는 소파에 앉았다. 나를 무릎에 앉혔다. 마주 보게. 내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다. 우리는 눈을 마주 봤다. 오래. 그가 손을 들어 내 얼굴을 감쌌다. 엄지로 내 볼을 쓰다듬었다. 입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에 키스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그가 나를 더 가까이 당겼다.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내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위로 아래로. 허리를 감쌌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키스했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이마를 내 이마에 댔다. 숨을 고르며.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이마를 맞댄 채. 숨을 나누며.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그의 것과 내 것이.
같은 리듬으로 그가 나를 안아 올렸다. 일어서며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는 나를 창가로 데려갔다. 유리 앞에 섰다. 나를 내려놓았다. 발이 바닥에 닿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놓지 않았다. 계속 안고 있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빠르게 뛰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떴다. 온실 안이 밝아졌다. 유리 천장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우리를 비췄다. 안고 있는 우리를, 경계를 지운 우리를. 바닥에는 어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젖은 계약서의 잔해, 창문에 남은 손자국들, 증거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 바로 위에 뛰는 걸 느꼈다. 그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꽉 잡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나도 웃었다. 행복했다.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눈에, 코에, 볼에, 마지막으로 입술에. 부드럽게, 오래, 깊지 않게. 그냥 닿아 있었다. 입술과 입술이, 숨과 숨이.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게 이미 말해졌으니까. 몸으로, 손으로, 입술로, 숨으로.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게 지나갔다. 금지선이, 경계가, 두려움이, 망설임이.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었다. 온실 안에, 유리 천장 아래, 햇살 속에, 서로의 품 안에, 완전히.